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로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을 워크벤치에서 어떻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한번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MySQL 워크벤치에서 이제 ERD 설계 도구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거든요. 네, 보시면 그래서 여기 홈에 가시면 그 ERD를 그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타고 들어온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네모난 게 있고 뭐 네모난 게 있고 네모난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죠?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다음에 엔티티와 엔티티 간에 뭔가 선이 그어져 있고 그죠?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근데 어떤 데는 점선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렇게 발이 돼 있고 그죠? 이게 돼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또 없는 것도 있고 이거는 1대1이네요. 1대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디널리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n 대 m인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엔티티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알면 되겠네요. 릴레이션십. 근데 보니까 요 왼쪽 보니까 릴레이션십이 딱 네 가지만 있네요. 네 가지. 그죠? 관계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애트리뷰트다. 그죠? 근데 애트리뷰트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키 애트리뷰트 보이시죠? 키. 요거는 일반 애트리뷰트. 여기 보니까 빨간색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이거는 포린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포린 키, 포린 키, 포린 키. 이렇게. 됐나요? 포린 키. 이제 용어가 좀 들리시나요? 애트리뷰트, 키 애트리뷰트, 그죠? 이런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엔티티와 애트리뷰트 그리고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그려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모델이 제가 그랬죠. ERD 그리면 끝난다고. ERD가 완성되면은 이거는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 구축이 돼요. 네? 이렇게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가서요. Synchronize 모델이라는 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설계한 좀 전에 이전하면서 설계한 그것이 바로 시스템 물리적인 DB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개념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 개념적 모델 안에 데이터까지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 모델과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무튼 설계된 결과물이 바로 DB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를 한번 키시고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세요. 자,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십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워크벤치는 크게 보시면 뭐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자, 여기 돌고래 표시가 있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DB거든요. DB 형성이 담았잖아요. 네, 이제 DB를 접속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박스와 박스 그다음 선이 거 있잖아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요거 ERD를 그리는 것입니다. ERD. 요거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DB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즉, 자, 내가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다. 오라클, 뭐
MS SQL, 다른 회사의 DBMS를 사용합니다. 그 데이터를 여기로 가져올 때 이 DB 트랜스퍼 기능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면 요거만 썼어요. 그죠? DB 연결해가지고 SQL, 그죠? 요런 것만 썼고, DB 관리 기능, 요 DBA도 할 수 있고, DB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DBA도 하고 DB 개발자도 쓰고, 이거는 이제 DB 모델러들이 이제 설계자들이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좀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뭐 DBA들이 주로 쓰겠네요. DB 관리자들이, 그죠? 모델러.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러면서 이 모델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 이거 없으면 다 명령어로 하고 뭐 편리해요. 엄청 편리한 거죠. 여러분들 쉽게 지금 DB를 만질 수 있는 것도 편리하게 된 거예요. 가봅시다. 한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자 여기 가시죠. 모델이라고 뜨죠. 이 모델 뜨죠? 네, 뜹니다. 여기 떠요. 요거 하셔가지고 자 여기 상단에 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자 클릭을 했더니 이제 이게 지금 MySQL 모델이라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상단에 MySQL 모델이 떠요. 그죠? 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dd 다이어그램을 눌러서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 만들어 봐요. 만들어 봅시다. 자, 더블 클릭 했더니 자, 요 상단에 자, ER 다이어그램 아마 이 자가 extended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확장된 ER 다이어그램. 좀 전에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 다이어그램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툴도 단순해요. 여기 보면 그죠? 일단 릴레이션십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요것밖에 없다고요. 요것밖에 없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자, 보면 잘 봐요. 잘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테이블이거든요. 요게 테이블이에요. 요게 테이블. 테이블인데 우리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엔티티라고 했죠. 엔티티. 근데 사실은 테이블은 엔티티가 아니에요. 엔티티 타입이에요. 엔티티 타입. 좀 전에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엔티티 집합이 엔티티 타입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엔티티 타입이 바로 테이블로 변환되는 거네, 실제로는.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아직 어색하실 겁니다. 아무튼 엔티티 테이블을 하나 만듭시다. 예, 엔티티가 이렇게 테이블 만들었어요. 찍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실습하던 거니까 자 DEPT 다 엔티티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DEPTNO라는 것도 좀 놓고 그래서 우리는 DEPTNO를 캐릭터 뭐 4바이트로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DNAME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죠? 됐어요. 크기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이블 하나 또 엔티티를 놓습니다. 놓고 자 테이블 이렇게 마우스 올리고 더블 클릭 하면 테이블 1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EMP 보시면 EMP라는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EMP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 EMPNO 캐릭터 4바이트 그 다음에 name 그다음에 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딱 픽스 그 공간을
fix 해가지고 정해놓고 공간을 확보해 놉니다. 근데 이 variable 캐릭터는 뭔가 하면 가변형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작으면 작은 공간을 쓰고 많으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DB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네임이니까 한 20바이트, 20글자 정도만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봐요. 그러면은 EMP와 DPT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고유의 속성만, 고유의 애트리뷰트만 넣어주고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주면 관계를 위한 키를 자동으로 할당해줍니다. 즉, 잘 보시면 지금 EMP하고 DPT의 릴레이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디파트먼트 넘버라는 것이 DPT NO라는 것이 여기 들어와야 얘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지난번에 SQL 가지고 했던 거고 툴에서 했던 거고 여기서 모델러에서는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자 얘하고 이런 관계를 클릭을 하고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에 1대 n의 관계를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1대 n의 관계를 가져다가 1대 n의 관계를 가져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 왼쪽을 찍고 요거를 찍습니다.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했어요. 그죠? 이 방향이 한 부서에는 한 명이 여러 부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게 아니고 자, 삭제, 딜리트. 다시 자, 1대 n인데 EMP하고 DPT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한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DPT의 DPT NO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잡혀 있게 되고 EMP 테이블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뭔 말 이해되세요? 자, 관계가 형성됐죠, 그죠? 모델 단계에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 EMP에 가서 포린 키를 보면은 그죠? 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잠깐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DPT의 DPT NO가 아닌데, 그죠? 이게 되겠네요. 아, 이렇게 됐네요, 그죠? 레퍼런스 칼럼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레퍼런스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자, 요거를 바로 그러면은 DB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은 싱크로나이즈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거는 설계 단계죠, 그죠? 우리가 뭐 여기다가 뭘 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설계 단계인데 이거를 실제로 DB로 데이터베이스로 쭉 이제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 DB 이름을 MyDB가 아니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컴퍼니라고 컴퍼니 DB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요거를. 컴퍼니 DB 안에 지금 두 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기만 했는데.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싱크로나이즈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로컬이죠, 로컬. 로컬로 여기 선택해서 로컬 인스턴스 MySQL을 하시고 자, 넥스트. 그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 때 했던 패스워드를 넣어 주고요. 네, 됐고. 넥스트 하고 자,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그다음에 넥스트 하면 지금 모델상의 컴퍼니 DB와 DPT를 지금 우리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실습을 할 때 이걸 지우고 소스 지금 이미 컴퍼니 DB가 있을 텐데 그거를 삭제하고 넣어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다음에 넥스트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설계했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실행 클로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했던 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로컬 인스턴스에 가서 더블 클릭하고 스키마에 가면 자, 이 컴퍼니 DB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됐죠?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테이블 그죠? EMP2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EMPN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제 모델 설계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DPTNO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 줬잖아요. 이게 관계를 그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 ER 다이어그램에서 관계를 설정해 주고 이것을 바로 시스템으로 실행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다는 말이 이제 하지 말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 뿐이고 실습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문제없이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 잘못되면은 계속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보시면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또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이제 M 대 N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할 계획이 있겠는데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EMP2 라고 하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예. 컬럼에 가서 그죠? 컬럼 와야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저도 헷갈렸는데 여기로 와야 돼요. 그죠? 여기 밑에 뭐가 많아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제가 포린 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컬럼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했는데 왜 컬럼이 안 뜨지? 이러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EMPNO에 그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 뭐 4바이트다. 그다음에 이 네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원 한 명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죠? 잘 봐요. 자, 인플로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직원이 그죠? 일을 하고 근데 M 대 N 또는 N 대 M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이제 카디널리티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모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또 테이블을 하나 자,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죠? 여기에 컬럼을 자, 프로젝트 넘버 프로젝트 NO 그다음에 pname이라는 그죠? 테이블 엔티티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에 M 대 M, 요 양쪽 N 대 M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N 대 M을 표현했더니 이러한 속성이 나옵니다. 중간에 테이블이 하나 생겼어요. 1대 N이었을 때는 뭐였어요? 1대 N의 관계는 그죠? 그죠? N 쪽에 1의 속성, 키 속성이 이렇게 포린 키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1대 N인 경우는 자, 1쪽에 있는 엔티티의 프라이머리 키, 키 속성, 키 애트리뷰트가 그죠? 자식이 되는 이 엔티티의 속성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게 N 대 M의 경우는 자, 테이블이 하나 생기고 양쪽의 프라이머리 키가 양쪽의 키가 이렇게 포린 키로 잡히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 그죠? 이 카디널리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포린 키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릴레이션십에서. 근데 1대 N인 경우와 N 대 M인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이걸 우리는 릴레이셔널 엔티티라고 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릴레이셔널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가져다 보면 그거를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아무튼 지금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 디파트먼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씩 새로운 내용들이 약간씩 들어가니까 이제 혼란스러우실 건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DBA를 하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모델러를 이용한 그죠?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한 모델 한번 실습을 보여드렸고, 자, 일단 요거 실습을 해보시고 ER 모델에 대한 이해, 엔티티가 뭘까? 엔티티에 대한 속성이 있다. 엔티티와 엔티티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 엔티티와 엔티티와 관계는 카디널리티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더라. 그죠?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점선은 부분 참여, 실선은 전체 참여.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R 모델의 기본적인 컨셉만 이해하시면 그것에 대한 변형이 오더라도 크게 뭐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설명을 한번 들으면 크게 금방 또 익숙해지시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모델러 영상은 요걸로 ER 모델을 만드는 영상은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